자, 13번입니다. 실수 A와 K에 대해서 F하고 G가 각각 A를 중심으로 그리고 K를 중심으로 좌우로 식이 좀 다르게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일단 한 번씩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는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fx가 자, A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오른쪽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예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1에서는 뭡니까? 그죠? 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그래프의 전부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A라고 하는 경계에서 끊어가지고 왼쪽은 그냥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A가 엉뚱한 데서 이런 데서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런 데서 끊기면 이렇게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니까 일단 말이 안 돼. 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딘가에서 끊으면 끊었는데, 그렇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연결이 되게끔 일단 끊어줘야 돼요. 그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갖든가 아니면은 여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0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갖든가 이렇게 두 가지의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게끔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맞겠니? 그렇죠. 얘는 안 되죠. 왜냐면은 가다가 이렇게 뾰족해 버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금방 그래프로 알 수 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경계는 바로 1이 되어서 이렇게 왼쪽은 그냥 이 연두색이라고 하는 0,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서 부드럽게 접해서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워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바로 연두색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쵸? F의 그래프인데, 자, G를 볼게요, G. 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뭐죠? 12 곱하기 x-k는, 그쵸? 기울기가 12이고, k, 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지금 내가 k를 모르니까, 뭐, 대충 예상컨대, 여기 이제, k라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죠? k라는 값이 있어요. k라는 값이 있는데 k 왼쪽은 무조건 다 0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자 k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울기를 12로 갖는 k, 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꽤나 가팔은 이 정도의 직선이 되겠지. 이게 바로 기울기, 그죠? 이 녀석의 기울기가 12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F하고 G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요. 얘들아, F가 G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죠, 크거나 같다는 기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건데, 등호까지 있기 때문에 같아도 좋다. 같은 거 포함해서 더 위에 존재해야 된다. 즉, fx가 더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k의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연두색의 그래프가 f가 되고 밑에 있는 게 g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컨대 두 개를 겹쳐서 그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다 한번 겹쳐서 그릴 때 만약에 그냥 넉넉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하면 이렇게 가다가 그죠? 넉넉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K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지. 아예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그 연두색 그래프, 그러니까 fx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얘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K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래프가 이쪽이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공통 부분이 되지만 아무튼 어차피 등호는 성립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K의 최소값이래요. 최소값. 그러면은 K가 최대한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연출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쭉 이렇게 작아지다가 그렇죠. 바로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일 때가 K가 최대한 왼쪽, 즉 작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는 잠깐만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좀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가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바로 이 식입니다. 여기 x 빼기 1의 제곱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2x 어디 가니? 2x 더하기 1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다가 이제 그래프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쭉 가다가 어디에선가 k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른 이 정도의 기울기.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이 정도의 기울기 맞네요. 이 정도의 기울기가 12가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때의 얘가 k가 되고 가장 작은 k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쪽은 접선 문제로 바뀐 거예요. 접선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하네요. 여기서 접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접점의 좌표를 세팅한다. 그러면은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잠깐만 두면은 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텐데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게 바로 12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었을 때 12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다 식만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x-1의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1을 미분하세요. 미분한 식이 블라블라블라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12가 되는 t를 찾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니까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요 t라는 좌표가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2, 이렇게 t가 이제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5가 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찾는 게 뭐예요? 이 k라고 하는 건데 k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요 직선의 x절편이에요. x절편. 그러면은 2,5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12로 하는 게 바로 이 직선의 식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직선이 바로 이거죠. 12 가로 열고 x-k 맞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12-x-k라고 하는 식은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기울기를 12로 하면서 2,5를 지나는 직선과 같다. 즉 그러니까 기울기를 12로 하면서 x-c 플러스 5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2x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4 플러스 5니까 어려워요. 12x 마이너스 19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 k라고 하는 것은 k를 넣어서 0이 되는 것, 즉 뭐예요? 그죠? 절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k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k는 당연히 그냥 12분의 19가 됨을 어렵지 않게 계산 단계니까요.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서로소 확인해 주셨고요. 12분의 19 서로소 맞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까지 다 구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a가 뭐였어요? 그렇죠. 아까 a가 1이었음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a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12 그리고 q는 19니까 다 더해주시면 이제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냥 상황 파악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가 있고요. 위치 함수를 너무 예쁘게 대놓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는 뭐냐? 그러면 그래프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왜? 그래프가 너무 예쁘게 제시가 되어 있죠. 대놓고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t를 묶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럼 여기 t를 다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그래프가 너무 예쁘게 금방 쓱싹 하고 나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예요 이게? 속도 그래프 아니죠. 이거는 위치함수 x라는 위치함수의 그래프예요. 얘가 어디를 지나요? 0, 1, 8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0 여기 그 다음 1 여긴가 어디가 있겠고 8은 저 뒷쯤에 있겠죠. 여기에 0, 1, 8. 그럼 0, 1, 8을 통과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데 어차피 시간은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래프를 스케치해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끊기겠지. 원래는 이제 여기가 짠짠짠짠짠 하고 그래프가 그려지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리고요 여기 t도 보시면은 어때요? t도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는 빵꾸가 뽕 하고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해석은 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원점을 지났는데 어디예요?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흘러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것은 일단 내 눈에 두 군데가 보입니다. 1과 8. 원점이 뭐예요? x값이 0인 게 여기잖아. 이게 지금 x축입니다. 맞죠? x축이 아니라 그 뭐야? 위치예요, 위치. 수직선의 위치.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것이 이제 1과 8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니까 눈에 보이듯, 그죠? 1입니다. 1. 즉 1에서의 뭐예요? 속도. 속도는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 그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우리는 뭐 해주시면 돼요? 이 식. 이걸 바로 미분해 주시면 이제 속도 함수가 나오죠. x 프라임이 바로 속도 함수가 되고요. 미분해 주시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초일 때 내가 찾는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v에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8 더하기 8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니? 11 빼기 18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7. 5번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건 그냥 문제에서 대놓고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 지나는 데가 어디니? 1과 8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1일 때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가 있는데요.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 함수를 두 개를 각각 주어졌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요 P의 위치가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가 요만큼이 되겠죠.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주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같아집니다. 속도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V1을 미분하면은 바로 첫 번째 X1을 미분하면 V1이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P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걔가 바로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녀석을 미분하는 거죠. x2를 미분하면은 바로 v2 프라임 얘가 이제 누구예요? 저 q의 속도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분해 주시면은 2t 더하기 1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속도가 같대요. 같다.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식만 좀 세워 볼게요.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뭐입니까? 2t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쭉쭉쭉 정리하고 풀어 주시면은 내가 찾는 이제 t가 나올 거예요. 근데 t가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내가 확인을 해봤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음의 시간, 음수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만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때,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t가 3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초를 많이 얘기하죠. 3초일 때, 그럴 때. PQ 사이에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얼만큼 떨어져 있나? 그러면 다시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이거잖아요. 그럼 다시 3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3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그때그때의 P하고 Q의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위치가 딱딱 찍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P의 위치 다시 한번 3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그 위치는 선생님이 쓱 보니까 18에서 이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다시 요 3을 여기 식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얼마입니까? 그쵸? 45임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개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쵸? 거리니까 그냥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45에서 18을 빼줘가지고요. 최종 정답은 27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x가 뭡니까? 그렇죠.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a도 모르고 b도 몰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에서의 p가 운동 방향을 바꿨대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해석하면 그렇죠. 이렇게 극대나 극소가 되겠죠. 극대나 극소하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그렇죠? 계속 감소하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커지고 이게 바로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에서의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생각이야. 그 포인트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에서는 어떤 상황이 그 위치 함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요? 죠. 바로 X축을 뚫고 지나갈 때.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사실 이게 방금 했던 것과 맥락이 같죠. 우리가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쵸? 이게 속도 함수의 원시 함수는 위치 함수잖아요. 그쵸? 위치 함수에서는 바로 그쵸?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가 바로 그게 되겠죠. 말은 길었지만 뭐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에서의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때의 이 속도는 0이다라는 거야. 0이다. 즉 기울기가 0이다. 그냥 여기 0을 지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속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속도 함수 v가 나와요. 그러면은 3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어요. 속도가 0이에요 란 말이니까 v1을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걔가 0이에요 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 잡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에서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면 뭡니까? 그죠?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v 프라임 이게 바로 가속도 a가 나오는데 한번 더 미분하면은 6t 더하기 2a가 나와요. 그럼 내가 2일 때의 가속도가 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 함수죠, 얘들아. 이 a랑 요 a랑 달라요. 이건 그냥 문자 요거 그냥 변수로서 a이고 보통 문제 우리가 가속도를 악셀레이트 그러니까 그 a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달라요. 어떻게 할까? 뭐 그냥 파란색 a라고 그냥 쓸게요. 그렇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2 집어넣으면은 12 더하기 2a가 0이네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6임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6인 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12 더하기 b가 0입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9가 됨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9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3이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이렇게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a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한 번 앞으로 가면 계속 앞으로 가고 한 번 뒤로 가면 계속 뒤로 간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속도가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미분한다면은 바로 속도 함수가 나와요. 속도 함수는 어떻게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a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최고차항이 3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t축, 그러니까 이제 x축을 우리가 이제 시간 t축이라고 부른다면 요 t하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런 포인트에서 그렇죠.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t는요. 한 점에서 닿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요? 그냥 이거는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속도니까 v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t축이라고 하는 게 요 그래프와 한 점에서 닿아도 좋고 그 다음에 안 닿아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닿아서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속도가 적당히 줄어들었다가 계속 가긴 가요.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맞겠죠. 누구의 판별식?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이거 t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x축이죠. 얘랑 만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하는 거니까요. 판별식이 그쵸.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10이 이제 짝수 취급을 하면 되니까요. 4분의 d 전략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반땡의 제곱 그러니까 25에다가 ac 그러면은 3a가 되고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a가 넘어가서 양변을 3까지 나눠주시면요. 3분의 25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 등호 있는 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분의 25는 뭐가 됩니까? 그죠? 8점 땡땡땡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8점 얼마 보다는 크거나 같은 a 중에서 자연수를 가장 작은 거에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9가 최종 정답이 되어서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 P하고 Q가 이제 움직이는데요. 위치 함수를 나타내네요. 이렇게 위치 함수에게 위치가 각각 그렇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각각 P하고 Q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P하고 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 시간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뭐예요? 그렇죠? 속도에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한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죠 속도 함수를 각각 구해야겠네요. 그럼 f를 미분하면 이게 바로 이제 누구니까 그러니까 p의 속도 그죠? p의 속도가 나오는 거 걔는 4t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를 미분하면 이게 바로 q의 속도가 되겠죠. 걔는 2t 빼기 8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t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은 걔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t-2 그리고 여기가 2t-8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정리할 때 그냥 앞에 2를 다 빼고 여기서는 이제 t는 우리가 요 t 이런 거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안 해도 되겠네. 그냥 하세요. 그냥 t 그리자. 그럼 t축이 있고. 그럼 이거 능력을 만족하는 건 얼마입니까? 여기 4 하나 있고요. 얼마입니까? 2분의 1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중에서 음수로 떨어지는 것은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4보다 작다.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은요, 오른쪽에다가 좀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어요. 문제에서 쓸 때 필요하니까요. 자, 일단 문제 좀 봅시다. 12루트 3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 이 도형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초당 3루트 3씩 늘어난대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점점점 크기가 커지는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럴 때는 당연히 원도 내접하는 것을 유지하면은 원도 이제 내접하면서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무슨 말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얘는 금방 사실 구하죠. 왜냐면은 초당 3루트 3씩 늘어나는데 초기값이 12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12루트 3에다가 초당 3루트 3이야. 그러니까 3루트 3 초당 t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게 24루트 3이 되는 그러한 t가 금방 눈에 잡히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t가 4일 때가 바로 12루트 3 더하기 12루트 3 해서 24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t가 4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t가 4일 때를 바로 24루트 3이 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t가 4일 때 여기다 써놓자. 그 순간이란 t가 4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내접하는 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른 원의 뭐예요? 그쵸? 넓이를 t 시간에 따른 t가 들어간 식으로 구하고 걔를 미분해서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서 4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생략해서 좀 얘기를 한 기분이 드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율이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란 t가 들어간 어떤 식을 미분이 뭔지는 아시죠? 미분해서 그 4를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한번 결과만 톡하고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2루트 3일 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게 이제 초기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쓱 커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6 루트 3이 되죠. 반땡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고 60도가 되니까 그렇죠? 1대 2대 루트 3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써볼까? 여기다가 6 루트 3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려면은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야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6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반지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니? 그죠? 어디 갔어요? 각 변의 그 정삼각형의 변이 3루트 3씩 늘어난대요. 그러면은 t초라는 시간이 흐르면은 요 12루트 3은 12루트 3 더하기 3루트 3t라고 하는 길이를 갖겠지. 그러면은 그때의 반지름은 도대체 뭐니? 그때의 반지름은. 그렇죠. 우리가 이 비율은 깨지지 않는 거죠. 이게 동시에 그대로 확대된다고 보시면은 보세요. 12루트 3일 때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러면은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12루트 3일 때 6이라고 하는 것은 12루트 3을 그렇죠. 뭘로 나눴을 때 6이 돼요. 그렇죠. 그냥 2루트 3으로 나누면 6이 된다. 즉 2루트 3배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반지름이 있으면은 2루트 3배 한 게 이제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반지름 R은 뭐가 되겠니? 그쵸? 얘를 2루트 3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2루트 3으로. 그쵸? 이거일 때 2루트 3으로 나눠준 게 반지름이라면 그대로 크기가 그대로 커져서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일 때의 반지름도 그냥 이거를 2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12루트 3 더하기 3루트 3t를 바로 2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계산 한번 간단히 하고 들어가자. 루트 3을 그대로 약분 칠 수도 있겠죠. 루트 3을 다 뽑아내가지고 약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t 더하기 6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t초가 흘렀을 때의 뭡니까?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반지름. 맞죠? 2분의 3t 더하기 6.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t초가 흘렀을 때의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의 넓이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파이R 제곱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대로 제곱해 주시면은 2분의 3t 더하기 6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얘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변화율을 구하세요인데 어떨 때요? 4초일 때. 아까 그 순간은 4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을 미분해서 t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덩어리의 제곱은 엄밀하게는 뭐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이건 선택 미적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싹 다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4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던 거죠. 합성함수 f 합성 g를 미분해 주시면은 겉미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g 속한 함수를 이렇게 합성된 함수를 미분해서 겉으로 빼는 요 작업까지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우리가 계속 여기저기선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미분해 주시면 이게 파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얘를 미분해 주시면은 겉미분 그러면은 2 떨어지고 2분의 3t 더하기 6. 그다음에 1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속미분이 2분의 3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파이까지 붙여 주시고요. 파이는 그냥 상수니까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약분되고요. 3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분의 9t 더하기 18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t초 흘렀을 때 넓이를 미분한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야. 근데 그 t가 어떨 때 4일 때를 생각하세요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t에다가 4를 대입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분의 9 곱하기 4 더하기 18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게 되니까 18 더하기 18이니까 36이 바로 36 파이죠. 파이 붙이는 거, 파이 큰일 났네요. 파이 붙이는 거 빼먹지 말고요. 36 파이까지가 최종 정답인데, 문제에서는 a 파이에서 a만 구하래. 그러면은 36만 답으로 해야겠죠. 36만. 문제에서 만약에 그냥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36 파이까지 대답을 해야겠지만, 그죠? a 파이에서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36만 찾으면 답으로 하면 되는 문제였죠. 마지막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 굳이 생각할 거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11루트 3일 때의 내저번의 반지름이 6. 이게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t가 흘렀을 때 하나의 반지름이 이만큼이라면 초기 값에서 우리가 발견했었던 비율에 따라서 반지름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2분의 3t 더하기 6, 2분의 3t 더하기 6일 때의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미분하고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던 그 순간 4를 대입해 주시면 답이다라는 거죠.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죠. 9, 4 이렇게 가로 세로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초당 0.2, 0.3씩 늘어나요. 그러면은 t초가 흘렀을 때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이 정도의 느낌을 갖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넓이 변화율이 뭐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순간 일단은 시각 그 t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9 더하기 0.2t는 4 더하기 0.3t와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5는 0.1t가 되니까요. t라고 하는 것은 얼마니? 50이죠. 50초. 50이 되는 순간, 50이 될 때가 t가 딱 50이 될 때가 직사각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t축을 흘렀을 때의 넓이는 바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9 더하기 0.2t에다가 4 더하기 0.3t 이게 바로 뭐예요? 넓이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이거 큰일 났다. 미분하고 그러면은 그 미분한 식에다가 t 자리에 50을 대입해 보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미분한 것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그냥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법으로 가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0.2 가로 열고 뒤에 거 그대로 4 더하기 0.3t 0.3t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9 더하기 0.2t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0.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50이라고 하는 t 값을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0.2 곱하기 자 여기다가 50 집어넣으면 15가 되니까 19가 곱해지는 거죠. 그럼 더하기 여기다가 50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글씨가 왜 이래? 여기 t 자리에다가 50을 집어넣으면은 10이죠. 10. 그럼 9 더하기 10이니까 역시 19죠. 더하기 곱하기 0.3이다. 그러면 뭐야? 19와 19랑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묶어내면은 0.2 더하기 0.3이 돼가지고요. 19 곱하기 0.5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그쵸? 5, 9, 45, 9.5. 9.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9.5가 최종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1번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수를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그래서 분수로 다 바꿔서 계산을 했었지. 근데 그냥 소수로 계산을 하는 이렇게 좀 잘난 척을 좀 해봤습니다. 분수가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만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